안녕하십니까?康스피치 강병훈입니다. 저는 버벅대는 습관을 치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5분 이상 말하기 연습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매일매일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9월의 첫째 날, 9월 1일입니다. M사 강남 잠실본부에 계시는 윤땡땡 실장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생일 보내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홍세화 선생의 에세이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라는 책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바캉스를 즐기세요. 번 가게는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연례 휴점합니다. 7월이 되면 이런 팻말이 우리 동네 생선 가게의 철문에 붙는다. 4주 동안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에게서 어두육미라는 말을 배운 뒤부터 나에게 많은 생태의 대가리까지 꼭 챙겨주는 베르나르는 그의 고향인 브르타뉴 지방에서 바캉스를 즐긴다. 20년 넘게 생선 비늘을 벗기고 굴을 까던 그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그의 집에서 아내, 두 아이와 함께 느긋하게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원을 가꾸거나 파도를 벗삼아 몸을 태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옛날 친구들과 함께 바다 낚시대를 들이우고 있을지도. 베르나른의 생선 가게는 7월 파여서 매년 7월에 바캉스를 떠난다. 생선 가게 바로 앞집 빵 가게는 8월 파다. 매년 8월 첫 월요일부터 4주 동안 문을 닫아 8월에 긴 막대기빵, 프랑스어로 바게뜨라고 하는 그것을 사려면 자동차를 타고 이웃마을까지 가야 한다. 집에서 그 빵집과 반대쪽에 있는 빵집도 8월 파이기 때문이다. 7월 파보다 8월 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8월의 날씨가 조금 더 뜨겁기 때문일 것이다. 바캉스는 프랑스인들에게 불가결이며 신성불가침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남태평양까지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노르망디, 브르타뉴, 그리고 지중해 연안으로 달려간다. 산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1년 내내 추웠는데 또 추운 산으로 갈 게 뭐람? 돈이 없다고 바캉스를 포기할 수 없다. 빚을 얻어서라도 가야 한다. 그래야 또 1년을 버틸 수 있다. 몸도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은가. 프랑스의 법정 유급 휴가 기간은 연 5주이다. 대개 4주 동안은 여름 바캉스로 보내고 나머지 1주는 스키 바캉스용으로 남겨주든지 혹은 다른 특별한 용도로 남겨준다. 프랑스인 3명 중에 2명이 7, 8월에 바캉스를 떠나므로 문자 그대로 국민 대이동 현상을 보인다. 이 기간 중에 큰 공장은 부분 작업에 들어가고 작은 공장은 아예 한 달 동안 문을 닫는다. 그래서 월별 국민 총 생산을 보면 7, 8월 2달을 합친 게 다른 한 달치와 엇비슷하다. 바캉스는 비운다는 뜻이다. 집을 비우고 일터를 비우고 파리를 비운다. 파리 사람들이 없는 파리를 관광객들이 대신 채운다. 적개곡소를 제외하곤 거의 철시하다시피 한 파리를 보고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놀아도 괜찮은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라고. 그러면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국가 경쟁력은 왜? 누구를 위해 있는데? 아시아 사람의 질문에도 프랑스 사람의 대꾸에도 각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한국처럼 자원이 부족하여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곳에 살면서 자원이 풍부한 프랑스 사람처럼 놀 수는 없을 터이다. 프랑스는 기름만 안 나올 뿐 미국 다음 가는 농산물 수출국이다. 프랑스인들이 바닷가에서 햇볕을 쬐며 즐기고 있을 그 시간에도 포도주, 코냑, 샴페인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는 포도송이만도 프랑스 땅 곳곳에서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며 신나게 연글고 있다. 동거는 필수, 결혼은 선택. 장 크리스토퍼가 내 남편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는 내 친구일 뿐이에요. 크리스틴이 밝게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용역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는 그녀와 은행에서 일하는 장 크리스토프가 동거한 지 이미 3년이 지났고 게다가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내가 그녀에 대한 예의로 그녀의 동거자를 남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라는 나의 예의성 친구가 싫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남편과 친구는 엄연히 다른 것이었고 남편 아닌 친구와 동거한다고 전혀 흉이 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전통적 가족관을 지키려는 젊은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아주 독실하고 정통한 카톨릭 집안의 자식 중에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 그러나 90%에 이르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혼전 자유결합에 찬종하고 있고 적어도 1, 2년간의 동거 기간을 갖는 게 보통이다. 그동안 서로의 성격 파악은 물론 우리말로 속궁합까지 충분히 안 뒤 결혼에 꼬리하는 것이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여 남자 초혼이 평균 30세를 넘고 여자의 초혼이 평균 28세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 남자 초혼이 평균 30세를 넘고 여자의 초혼이 평균 28세에 이르는 것이 늦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홍세화 선생이 이 책을 썼던 당시가 1990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책을 읽겠습니다. 크리스티는 오래전부터 결혼을 원하고 있고 특히 임신한 뒤에는 더욱 장 크리스토프가 청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 크리스토프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결혼을 사회의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1968년 5월 학생혁명의 영향을 받아 70년대부터 유행처럼 번진 프랑스 신세대들의 결혼관에 동의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삶이다. 그 행복한 삶은 애정 있는 성생활에서 온다. 나는 애정에 충실하고 싶지 결혼이라는 제도에 충실하고 싶지 않다. 라고. 크리스틴도 그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다. 다만 그녀가 서운해하는 것은 자신과 달리 그가 변함없는 애정에 대해 확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 크리스토프는 지금은 크리스틴을 사랑하지만 앞으로 계속 그럴지 스스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죽어서 헤어질 때까지 라고 결혼 서약하는 행위는 거짓인다는 것이다. 결국 크리스틴은 청혼을 기다리다 우선 아기를 갖고 싶다고 제의해 장 크리스토프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크리스틴은 그것으로도 몹시 행복해했다. 그녀가 낳을 아기는 현재 프랑스의 신생아주의 40%에 이르고 있는 혼외아가 될 것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여 40%에 이르고 특히 파리 지역의 이혼율은 더욱 심해 50%에 이른다. 결혼하는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셈이다. 충분한 예비기를 거치고 속궁합까지 맞춘 결혼임에도 이 정도이니 장 크리스토퍼의 주장처럼 변함없는 애정은 쉽사리 장담할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프랑스에서 결혼식은 대개 두 군데에서 치른다. 한 번은 성당에서 또 한 번은 시청에서이다.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 해서 모두 독실한 교인들인 것은 아니다. 통계상 3분의 2가 카톨릭이라고 하지만 그들 중 3분의 2 정도는 살아생전 통틀어서 3번, 정확히 말하면 살아서는 2번이죠. 세례받을 때와 결혼식 할 때,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자신의 장례식 때 이렇게 3번 성당에 간다. 시청에선 시장이나 시장 보호가 주례를 서서 간단히 끝내는데 그 자리에서 가족본을 내준다. 그 가족본은 곧 결혼증명서이고 장래에 생길 아이의 호적 초본이 된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프랑스에서는 주로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린다. 나는 짓궂게 크리스틴에게 물었다. 크리스틴,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싶지? 크리스틴이 답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화 선생의 에세이집 세네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